서울 한복판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유나는 아침 7시 반 알람을 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한 지 벌써 5년째, 결혼한 지는 4년이 흘렀죠. 맞벌이 부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성우는 벌써 샤워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있고, 유나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때우며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기야, 오늘 늦어질 것 같아. 회의가 길어질 것 같거든. 성훈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부 전화드려야 하는데 퇴근하고 할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어요. 성훈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은 적막하지만 유나에게는 익숙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김정숙, 올해 66살이 되신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10여 년을 혼자 지내오고 계시죠. 처음 성훈과 만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김정숙 어머님은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집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며 계속 죄송해하셨지만 유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과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간섭하지도 않으시니까요. 대신 우리 유나 좋은 걸로 하자며 예단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님이 며느리가 아닌 내 딸처럼 대해주신다는 걸 느낀 건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동료 지민이 유나야, 무슨 생각해? 멍하네라고 물어보자. 유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치고 입맛도 영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민과 함께 회사 근처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지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유나는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계속 몸이 무거운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 한번 가보려고.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임신? 유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후 내내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맞벌이 상황에서 육아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막막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든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간섭하고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유나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시고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어머님께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훈이 바쁘다고 했으니 대신 연락드리는 게 좋겠죠. 전화를 걸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어머, 웬일이야? 성훈이가 바쁘나? 네, 어머님. 회의 때문에 좀 늦는다고 해서 제가 대신 안부 인사 드리려고요. 어머님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라, 우리 유나. 몸은 괜찮지?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오전 유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간호사가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병원을 나서며 유나는 누구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성훈에게 먼저 말해야겠지만 어떻게 말할지도 생각해봐야 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할 말이 있어. 성훈은 금세 답장을 보내왔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집에서 얘기할게. 좋은 일이야. 오후 5시쯤 성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한데? 유나는 소파에 앉아 성훈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우리 아기 생겼어. 성훈의 얼굴이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성훈이 유나를 꼭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언제 알았어? 몇 주야?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5주 차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얼마나 좋아하실까?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릴까? 그냥 전화로? 아니다. 직접 가서 말씀드리자. 이런 좋은 소식은 얼굴 보고 전해드려야지.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어머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어머님은 유나와 성훈이 갑자기 온다고 하자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온다고 해서 뭘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 미안해라. 유나가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갑자기 온 거잖아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그래도 우리 유나가 왔는데 뭘 해줘야지 하시며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던 중 성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슨 소식인데? 유나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이야? 정말?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나.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어머님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라 유나를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몸은 괜찮니? 입덧은 없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에 유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시어머니였다면 손자 생겼다며 기뻐했을 텐데 어머님은 며느리 걱정이 먼저였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입덧도 별로 없고요. 유나가 대답하자 어머님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초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회사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마. 성훈도 옆에서 그러게요, 어머니. 유나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맞장구 쳤어요. 어머님은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임신하면 미역국이 좋다고 하더라. 우리 유나 많이 먹어. 유나가 한 숟가락 떠먹자 어머님이 흡족해하며 웃으셨어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유나의 말에 어머님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임신 8주차에 접어들면서 유나에게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고 밥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죠. 동료들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할 정도였어요. 성훈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유나의 힘든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괜찮아?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유나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혼자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민이 재빨리 유나를 부축했어요. 야, 너 얼굴이 완전 하얘졌어. 병원 가야겠다. 지민과 함께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임신 초기에 무리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휴식을 권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니까 수분 섭취도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맞벌이 상황에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무리할 수도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유나는 성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해야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어지러워서. 성훈은 유나를 꼭 안으며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유나가 입덧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도 갔다 왔거든요. 전화 너머로 어머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괜찮아? 많이 아파? 네, 지금은 괜찮은데. 걱정돼서요.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내일 가볼게 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오전 유나가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이 큰 보따리를 들고 서 계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유나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겠니? 어디 보자. 어머님은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아이고, 살이 많이 빠졌네. 밥은 먹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이 가져오신 보따리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죽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입덧할 때는 죽이 제일 좋아. 새벽에 일어나서 끓였다. 유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 유나가 아픈데 당연한 거지. 어머님은 유나가 회사에 간 사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유나는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게 뭐가 고생이야. 우리 유나 편하라고 한 건데. 어머님은 유나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미음도 끓여주시고 입덧에 좋다는 생강차도 우려주셨어요. 그날 저녁 성훈이 퇴근해서 어머님을 뵙고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써드려서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네가 바쁜 건 알아. 대신 내가 우리 유나 챙길게라고 하시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며칠 동안 유나를 돌봐주신 덕분에 입덧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마음 한편으로 미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죄송했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님 집에서 유나네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지만 너무 자주 오시면 어머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어머님은 괜찮다, 나는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유나는 어머님의 피곤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유나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래, 네가 괜찮다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유나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입덧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피로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던 거였죠. 성훈도 바쁜 일정 때문에 유나를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유나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지민이 말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것 같다. 나 같으면 매일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텐데.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도와주시기만 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민의 말에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에게 어머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유나야, 몸은 괜찮니? 무리하지 마라. 짧은 문자였지만 유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유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아프면 바로 연락해. 다음날 저녁 유나가 집에 들어가니 현관 앞에 작은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 싶어 봉지를 열어보니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미음과 김치,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유나 혼자 있으니 걱정돼서 가져다 놨어. 밥 대신 이거라도 먹어. 마이너스 어머니가 유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아래층 경비실에 물어보니 오늘 오후에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이 봉지를 맡기고 가셨다고 했어요. 현관 앞에 그냥 놓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미안해할까봐 그러신다면서. 경비원 아저씨의 말을 듣고 유나는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올라와 성훈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훈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내가 몰랐네. 어머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나는 부담 준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몰래 챙겨주시다니. 유나는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미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입에 맞니?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 유나인데 당연한 거지. 몸조리 잘 해야 해. 임신 16주차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유나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입덧도 거의 사라지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성훈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다음에 오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나온 후 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자. 얼마나 궁금해하고 계실까? 유나도 동의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왔는데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전화 너머로 어머님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유나도 괜찮고? 네,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후 유나는 조리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몇 곳을 둘러보며 비교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는 조리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도 연세를 생각하면 무리일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여기 조리원 어때?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은데. 성훈과 함께 한 곳을 둘러본 후 유나가 말했어요. 좋은 것 같네. 비용은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아기와 자기를 위해서라면. 성훈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어머님께 조리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조리원 알아보고 있어요. 유나가 말하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리원.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지. 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머님도 힘드실 테고 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불안해요. 아니야, 내 생각이 맞다. 조리원이 더 안전하고 좋을 거야.
어머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유나는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어머님, 퇴원하고 나서는 자주 뵙고 싶어요. 육아도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유나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조리원 예약을 마친 후 유나는 문득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어머님 세대에서는 아마 서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지민이 물어봤어요. 조리원 정했어? 응, 집 근처로 예약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에이, 괜찮을 거야. 요즘 시어머니들도 조리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잖아. 지민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성훈이 어머니한테 조리원 일정 알려드렸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 중이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성훈의 말이 맞았어요. 유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조리원 예약했어요. 출산 예정일 이후 2주간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 잘했다. 그곳이 더 전문적이고 좋을 거야. 어머님의 대답은 예상보다 담담했어요. 어머님, 혹시 서운하지 않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왜 서운해? 우리 유나와 아기가 안전하고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대신 조리원에서 나오면 자주 보러 갈게. 그때 내가 우리 유나 많이 도와줄 거야. 어머님의 말에 유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어머님. 그때 육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그날 밤 유나는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으신 것 같아. 다른 분들이었으면 섭섭해 하실 텐데.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유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성훈의 말에 유나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신 32주차, 출산이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유나는 산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일상생활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오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이 또 보따리를 들고 서 계셨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 유나 생각이 나서. 괜찮니? 배가 많이 나왔네. 어머님은 유나의 배를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배 모양이 참 예쁘다. 어머님이 유나의 배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만져보세요. 요즘 태동이 정말 활발해요. 유나가 어머님의 손을 배 위에 올려드리자 마침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지금 찼네. 우리 손주가 할머니 인사하나 봐. 어머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머님은 그날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부종 조심해야 한다더라. 짜지 않게 만들었어. 미역국, 북어국, 연근조림 등 몸에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어머님,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우리 유나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니까. 오후 내내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유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아기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성훈이 낳고는 어쩔 줄 몰라서 많이 울었어. 어머님의 솔직한 고백에 유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좋은 게 많잖아. 조리원도 있고 육아용품도 좋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며 유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유나는 마음이 따뜻하니까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저녁에 성훈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님은 성훈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훈아, 유나가 출산하고 나면 많이 도와줘야 해. 특히 산후우울증 조심하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는 출산 후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져. 유나 말 잘 들어주고 이해해줘야 해. 어머님의 세심한 당부를 들으며 유나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아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나의 마음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어머님, 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님을 만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유나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날 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유나는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정말 좋은 어머니 모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나도 가끔 미안해. 어머니가 유나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성훈의 말에 유나는 웃으며 그만큼 어머님이 날 아껴주신다는 거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새벽 유나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강해지고 규칙적이 되더니 본격적인 진통이었어요. 성훈을 깨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힘들면 말해. 성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유나는 아픈 와중에도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유나가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연락드려. 손주 태어나는데 알고 계셔야지. 지금요? 새벽인데? 괜찮아.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유나가 진통 시작해서 병원에 왔어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정말? 유나는 괜찮아? 아프지? 네, 지금 분만실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진통이 점점 강해지면서 유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기다리고 계실 어머님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출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됐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유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후 성훈이 들어와서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라고 말했어요. 유나도 아기를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새벽길을 서둘러 오신 모습이 조금 어수선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고생했다. 괜찮니? 어머님은 먼저 유나의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성훈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손주야. 어머님은 유나 곁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유나야, 정말 장하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 유나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어머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면서 유나를 돌봐주셨어요. 아기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유나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초유가 중요하다니까 꼭 먹여야 해.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워야지. 어머님의 세심한 조언 덕분에 유나는 첫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본격적인 육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어요.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성훈도 육아휴직을 한 달 정도 내서 도와주려 했지만 회사 사정상 길게 쉬기는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오후 아기가 계속 울어서 유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왜 울까? 할머니가 볼게. 어머님은 아기를 능숙하게 안아 올리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아기가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배가 고픈가 보네. 유나야, 수유 시간이 됐어. 어머님의 도움으로 유나는 점차 육아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기 목욕시키는 법, 트림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등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기는 체온이 높으니까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마. 그리고 목욕할 때는 물 온도 꼭 확인하고. 어머님의 조언은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유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는 날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성훈과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회사 가서 쉬잖아. 나는 하루 종일 아기만 봐야 해. 나도 힘들어. 회사 일이 쉬운 줄 알아? 그런 유나의 모습을 보신 어머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많이 힘들지? 산후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어머님의 따뜻한 위로에 유나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아기는 예쁜데 자꾸 짜증이 나고. 당연해, 나도 그랬어. 성훈이 낳고는 정말 우울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어머님은 유나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유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더 자주 오셔서 유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가끔은 밤에 아기를 봐주시며 유나가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했어요. 유나는 좀 쉬어. 내가 우리 손주 볼게. 어머님 덕분에 유나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100일을 맞는 날 유나는 조촐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아기 옷도 골라주시고 100일상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100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말씀하시니 아기가 방긋 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하자 어머님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당연한 거지. 우리 유나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으며 유나는 깊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아기를 가운데 두고 성훈과 어머님,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가족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네라고 하시며 흡족해 하셨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내 시어머니, 내 엄마.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어머님을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잠든 고요한 밤, 유나는 어머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도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나도 사랑해, 우리 딸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말이죠.